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교육 활동과 김용희 쌤과 함께 어른들은 몰라요 8번째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김용희 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어른들도요, 사실은 뭐 어른들을 위한 시설들이 다 있죠. 어른들은 뭐 사실 갈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유흥 장소도 있고, 네. 또 뭐 헬스클럽도 있고, 네. 또 당구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 골프장, 뭐 이게 어른들이 놀 만한 곳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청소년들은 제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다양하고 사실은 저 어렸을 때도 역시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놀면,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는 거의 80%는 문방구 앞이었어요. 그렇죠. 저희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 때는 미니카가 되게 유행해서 문방구 앞에 이 미니카 코스가 쫙 있는 데가 있으면요. 네.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보통 아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개조해주고, 네, 그런 거 같이 아빠랑 놀거나, 네. 혹은 팽이도 저 때만 해도 세대 교체가 2번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 아시죠? 꼭지에다가 줄 감은 다음에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전 전통 팽이 말고, 그걸 하다가 이제 탑라는 무슨 만화가 유행했어요. 이렇게 잡아 당기기만 하면 나가는 팽이. 그래서 그런 팽이 시합도 많이 했었고, 혹은 딱지치기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니면 뭐 PC방 오락실. 근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갈 만한 시설들이 사실은 네. 이 지자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네. 필요하죠. 청소년들도 그들만의 어떤 그 공간이 있어야만 더 활발하게 놀 수도 있고, 어른들이 보거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그 어떤 청소년들의 재미있는 게임이라든가 활동을 하게 되면 네네. 또 이렇게 간섭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여하는데 방해도 될 수 있고. 네네. 아, 이거 팽이도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줄 감는 팽이는 그것도 사실은 2세대예요. 옛날에는 나무로 된 팽이를 직접 이렇게 박아서 네, 그 밑에 뾰족한 거 받고 위에 튀어나온 거 받고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매겨갖고 그 색깔을 예쁘게 해서 돌리게 되면 그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팽이들을 많이 했죠. 직접 만드셔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솜씨 좋은 친구들,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 솜씨가 좋으면 예쁜 팽이를 만들고, 저희 집안 같이 아버님도 별 재주가 없고 저도 별 재주가 없는 이런 집안은 팽이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갖고도 옛날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랬어요. 나름의 그게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그 시절에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썰매 같은 것도 예전에는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솜씨가 좋은 아버지면 썰매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그 썰매가 이 얼음파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네. 예전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나 또는 집안의 형이나 이런 솜씨 좋은 아버지나 형이 있으면 굉장히 놀이기구, 본인들이 갖고 놀았던 팽이라든가 뭐 구슬치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좀 남달리 잘하고 그래요. 형들한테 배우고 그러면. 아직 그 미니카가 그랬어요. 네. 어떤 아버님은 그 코스튬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막 화려하고 미니카가 맞습니다. 보면 바짝바짝거리고 화려하니까 속도감도 다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솜씨에 따라 청소년들의 놀이 도구는 더 진화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아버지의 역할은 역시 크구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 무리에서의 또 위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뭐 법률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시죠. 네, 법적인 설치 기준들이 명확한 청소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알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나 11조를 보게 되시면요.
청소년 시설의 설치 기준이나 혹은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권에서, 그러니까 뭐 생활권이라고 하면 뭐 거주지도 있고 학교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 그걸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거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설은 대표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네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네네. 이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도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대표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요 설치 기준이 시, 군, 구에 하나씩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각 구별로 뭐 서구 청소년 수련관, 뭐 미추홀구 청소년 수련관, 부평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활동하는 공공기관이에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규모지만 좀 더 생활 밀접형, 그러니까 동아리처럼 시를 빌려준다든지 네. 아니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오락이라든지 문화 여가 생활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문화의 집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거는 읍면동에 설치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시름 따지면 그래서 뭐 인천 서구에가 좀 많은데 뭐 연희 청소년 수련관, 아니 청소년 문화의 집, 아니면 가자에 있는 가자 청소년 문화의 집, 검단에 있는 검단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한 시설들이 많고요. 그 외에 뭐 청소년 전용 숙박 시설도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숙박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청소년 전용으로 만들어진 게 청소년 유스 호스텔, 그러니까 유스 예, 호스텔이라는 예. 네. 아니면 청소년 야영장, 혹은 청소년 수련원, 뭐 기타 그리고 뭐 특화 시설들이나 뭐 진로 체험 센터들 등 굉장히 많은 공공 시설들이 존재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이거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시관회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네. 지자체에 관심이 많거나 그런 구의원, 시의원, 혹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많으면요. 네네. 부지를요. 아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중심지에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역 근처라든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알다시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은 아직까지 투표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이해는 돼요. 그래서 부지가 사실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실은 좀 을씨년스러운 시설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죠. 아이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뭐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의 의지 또는 네네.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공무원의 의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네, 그죠, 네네.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죠. 네네. 자, 그리고 이게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냥 여기 청소년 수련관 있어 이렇게만 표시하기 위해서 맞아요. 대중교통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곳에다가 이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놓게 되면 네. 청소년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평일에는 별로 이용 안 하지만 휴일에는 그래도 이용을 한다.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혹시 이용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동네에 있고 맞아요. 네,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접근성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해요. 오히려 문화의 집이 접근성이 더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면요. 네. 규모도 수련관이랑 문화의 집이랑 규모가 제가 명확하게 준비는 안 했지만 몇 평 이상의 수용 인원 몇 명 이상이 되면 수련관. 법률적인 네네. 기준이 있군요. 네, 그래서 문화의 집은 최소한의 갖춰만 갖추더라도 문화의 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시설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위치에 있지만 네. 한 층만 써도 되는 거고 네네. 거기에서 몇 개 공간만 써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고 생활 밀접형인 공간 대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뭐 댄스 연습실, 네. 밴드 연습실, 아니면 보드 게임이라든지 애들이 오락할 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네. 아니면 간단하게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의 집도 청소년 수련관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으나
수련관, 문화의 집 인지도가 높진 않거든요. 네.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용 시설은 거의 뭐 청소년들이 이게 용돈이 많지 않을 테니까 네네. 풍부하지 않을 테니까 이 무료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겠네요. 완전 무료예요. 아, 완전 무료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무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비가 그러니까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축제도 하고 개최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다내기성 다회기성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경험한 상 거의 90%는 무료예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요즘은 이제 파출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 네, 그래서 그 파출소는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 대부분 위치를 했더라고요. 아, 그런데 네네. 파출소가 줄어드니까 네. 그 파출소 자리에 청소년 놀이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막 거기 와서 오락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장소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접근성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 좋은 의견이죠. 파출소는 대부분 그 동네 번화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자, 그러면 청소년 활동이라는 게 놀이로만 우리가 이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뭐 법률적인 규정 같은 것도 있나요? 아, 이제 이 청소년 공공기관 아까 말했던 그 기관들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네, 청소년 네. 활동. 이게 뭐냐면 활동진흥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성, 자아 정체성, 창의성 등 기르는 모든 활동이 네, 되게 돼요. 네. 그래서 교과적으로 배우는 것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와서 AI를 통해서 뭐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 있을 네, 거고 음악 프로그램에 배워서 그걸로 창의적인 활동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다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AI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청소년 기관에서는 사실 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끔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 반면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직장인이에요, 여기도. 네. 열의를 갖고 사명감 갖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디는요. 그냥 10년 전 거, 20년 전 거 그냥 돌려요. 네. 그대로. 세상이 변하고 있으나 어차피 이거 못해도 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속상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배우는 다양한 우리 사회의 어떤 축소판인 게 이 학생들의 수련 활동일 텐데 맞아요. 네네. 그런 것을 너무 그 예전 거로만 구비를 해놓는다면 네. 상당히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얘기할 때 이제 수련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련 활동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수련 활동은 뭐 캠프라든가 네. 뭐 이제 뭐 그런 거 주로 그렇죠. 하지 않나요? 네, 뭐 리더십 교육. 그러니까 수련 활동이라고 해서 뭐 어디 가서 꼭 수련해야지 네, 이런 건 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법이 오래전에 생기다 보니까 그 예전에 많이 썼던 그 용어들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 활동이라고 하면요, 그냥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야 수련 네, 활동이라고. 움직임. 네네, 움직임. 알겠습니다. 혹은 정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치 활동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뭐 정책을 참여하는 활동이라든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동아리 활동을 다 자치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아요. 문화 활동들 하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뭐 골프 동호회, 무슨 동호회, 혹은 뭐 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아까 동아리랑 좀 다르게 그냥 문화 생활의 특기 정도, 취미 정도 할 수 있는 모임들이 네. 네, 문화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자치 활동 뭐 여러 가지 네네네. 있던데. 그 총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총 한 5개 정도의 네네. 그 구분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그 자치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은 청소년 수련 활동의 거의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청소년 활동에 네. 있어서 뭐냐면 아이들이 단순 그냥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동아리 이상으로 이거를 통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음악만 배우고
공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음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무슨 환원을 한다든지 네.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혹은 이걸 통해서 어떤 연합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깨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치활동이에요. 스스로가 계획하고 스스로가 프로젝트성으로 가는 자기 주도성을 높여주는 자치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활동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특히 취미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춤 배워서 나중에 공연을 한다든지 밴드를 배워서 밴드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화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뭐 축제를 다 같이 한다든지. 진로활동은요 말 그대로 이제 좀 직업체험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자아탐색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요즘에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진로 쪽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들이 또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창업도 어떻게 보면 진로의 하나의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형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그 자기만 잘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공익 활동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 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그때부터 배워서 조금 더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어떤 변화되는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마지막 국제 교류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청소년 기구들, 자치 조직들이랑도 교류를 하고 우리가 간다면 그들도 한번 와가지고 우리나라 네. 문화도 알려주고 이런 뭐 활동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네네. 꼭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실행에 옮기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활동들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은 뭐 국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네. 뭐 어느 나라를 이제 정했으면 그 나라의 같은 청소년 기관하고 연계하고 그러는 걸 청소년들이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제 교류를 아이들한테 네네. 자발성을 조금 더 부여한다라고 하면요. 네네. 나라랑 그쪽의 기관이나 이런 문화 활동들에 거기 가서 어느 지역을 돌지는 담당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정해요. 근데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쪽 아이들이랑 우리가 어떠한 네트워킹을 가질까에 있어서는 자발성을 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를 전파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 어떤 문화를 전파하면 좋을지 너희들끼리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봐. 이런 자발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두는 곳들이 뭐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른들이 신경을 써주지만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들 네. 어떤 화두로 얘기를 나눌 것인지 네네.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는 청소년 스스로 정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치활동, 문화활동, 진로활동, 공익활동, 국제활동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친구는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요즘 자소서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 자소서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을 상세하게 쓰게 되면 네, 속상해요. 이곳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의 자립성과 자발성을 길러주거든요. 네. 해봐. 실패해도 돼. 이것저것 자발성 다 열어놓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아이들은 사실은 대학이라는 또 그런 시스템과 학교 교육 시스템에 또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되게 좋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갈 생기부에는 기입을 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생기부에 기입이 되려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인정한 활동만 되거든요. 이 기관들은 교육부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부 기관이다 보니 사실은 그냥 먼 미래 나의 그냥 진로로 봤을 때는 나의 자립성이나 자아 정체성을 기르는 데는 좋으나 대학을 가기에는 전략적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나 사실은 자립성 자발성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기회를 얻으면 대학을 안 가더라도 나쁜 데 가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하거든요. 좋지 않은 대학을 가더라도.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모든 활동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그쵸. 자기의 자질을 높이고 네.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미리 해두면 네.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부모님들은 야, 그 대학 갈 때 써먹지도 못하는 거 왜 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왜 그것도 맞는 말. 그러니까 다 양쪽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략적인 것도 중요하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 결국엔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주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배워야 된다고 봐요. 이곳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국가에서 운영도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도 하고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위치적인 문제는 다 제외하고 네. 어떻게 이용객은 보편적으로 통계를 보면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이게 통계나 이용률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자료가 없어서 좀 가지고 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수련관이 전국에 한 200개가 넘고요. 문화의 집은 350개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시설들도 합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항상 그 자체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자체 평가를 위해서 아이들이 조사를 해요. 우리 수련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조사를 해요. 네. 그러면 항상 인지도가 50%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를 매번 아이들이 만들어 가거든요. 너무 건강 활동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너무 안타까워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거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에 대한 우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그 남양주의 한 친구는요, 이런 활동들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남양주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랑 어느 정도 친분이 쌓아서 대표로 만나서 뭐 식사도 하면서 건의할 것도 하고. 청소년이 고등학교 2학년 네. 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내는 거잖아, 아이한테. 네네.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우수 사례들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이 공간복지 라디오를 통해서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활용하시라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건 편견일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네.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인문계냐, 뭐 실업계냐, 또는 이 학생들이 중학생이 많으냐, 아니면 고등학생이 많으냐, 뭐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궁금한. 아니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 대부분 그렇게 편견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약간 좀 비주류 아이들이 좀 가지 않아? 혹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오타쿠 애들이 많이 간다. 뭐 이런 인식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자기네들끼리도 그래요. 근데 전혀 그런 공간이 아닌데 이미지의 어떤 프레임이 좀 그렇게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고, 근데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잘 활용하는 지역들도 있고, 네네. 혹은 거기에서 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반면에 초등학교 애들이 많아요. 서초나 강남 같은 데 가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네네. 갈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반면에 이런 지역에 대한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지 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이곳으로 많이 모여요. 왜냐? 여기가 그런 문화 복지의 정책 교육의 중심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원하는 서비스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네. 제한을 하면요, 왜냐면 여기서도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제안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소년들이 아직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다면 네. 그 어렴풋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이 시설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용법을 좀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냥 요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름 플러스 네. 청소년 수련관 혹은 청소년 문화집이라 붙이면 돼요. 네. 내가 인천에 산다. 인천 청소년 수련관 혹은 인천 청소년 문화집에 치면요, 유사한 그 관련 기관들이 쫙 나올 거예요. 물론 문화집은 인천으로 묶이지 않고 구로 묶이긴 하지만 네. 연관 검색어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알파벳 E 있잖아요. 네. 이 청소년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청소년 기관들이 있고 그곳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네. 모집도 거기서 하고 있고 홍보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겠으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나 검색어를 치면요, 그게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을 꼭 활용하셔서 어디 가서 이렇게 돈 쓰는 것보다도 네. 무료로 네.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곳에서 뭐 선후배의 관계도 맺고, 그렇죠. 뭐 이게 또 멘토도 좀 만날 수 있고, 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바뀌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권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믿고 한번
저를 꼭 믿고 네.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청소년들 이야기, 어른이 모르는 이야기 8편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함께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